다시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오려고 했는데요. 다음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빨리 이동하셔야 되는데 안 되겠다. 마지막 4부까지 해야겠다. 제가 매달려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 유튜브로 성장하셨는데요. 말이 빨라지셨어요. 쫓기고 있다는 거죠. 유튜브 채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입니다. 사실 시안 책방이고요. 이건 하나의 코너인데 이 코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읽은 척 책방이 네. 됐는데 원래는 시안 책방이 제 채널 이름입니다. 네네. 그래도 구독자가 거의 6만 명에 가깝게 그렇죠. 이렇게 되시는 큰 채널이더라고요. 북튜브에서는 그렇게 좀 큰 채널이 흔치 않으니까요. 그렇죠. 10개 정도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재미로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아, 큰 욕심을 부리면 네. 이게 되게 힘들어져요. 네.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런 거. 네. 그럼 저도 처음에 인터뷰 같은 경우도 출판사에서 작가 좋은 작가 나왔다고 네. 인터뷰 해달라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와요. 네. 근데 다 거절합니다. 아, 왜냐면 인터뷰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예, 아니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것부터 해서. 그 약속 잡고 시간 네. 맞추고 막 이런 것들 하면 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욕심을 버리고 그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4년 5년 정도를 착실하게 쌓자. 뭐든지 5년이시네요. 일주일에 처음에 사실 이 북튜브도 처음 시작할 때 5년 있다가 뭘 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거예요 초반에.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활동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게 한 4, 5년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좀 땡겨서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쌓고 있는 중이라서 원래는 뭐 굿즈도 만들고 독자와의 어떤 그 만남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쫙 하면은 좀 더 빨리 많이 클 수 있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 욕심이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 생활 자체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가 일이 되면 또 지금은 제가 하는 게 저 사람 되게 즐거워서 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알아. 네. 근데 유튜브. 일이 돼버리면 되게 힘들다 보면서도 그런 거 같이 느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이렇게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튜브에서는 사실 책만 집중적으로 리뷰하고 계시는데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건지. 그럼요. 아, 유튜브는 그래야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패망한 거죠. 저는 잡다하게 많이 하는 이유는 저는 멀티, 이렇게 메이저 방송이다. 이렇게. 그럼 채널을 여러 개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구독하는 사람들은 책에 대한 소개다라고 해서 들어왔으면 거기에 내가 관심 있는 책들이 쭉 있네. 그럼 내가 구독을 해야지. 근데 책에 대한 소개 들어왔는데 인터뷰 있고 갑자기 방송 얘기하고 그러면 난 이거 보러 들어왔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들어온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깊이 파줘야지 구독을 하지. 안 그러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른 채널 하실 때도 다른 채널명으로 이렇게 주제가 한다라면 네. 그렇게 하실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는 저 책에도 네. 이걸 어떻게 분석했냐면 2018년 이전엔 1세대예요. 유튜브 1세대. 그때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사람들이 눌러줬어요. 구독을.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채널이 어떻게 그래야 하는데 몇십만 되고 몇백만 되는 채널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2018년 이전에 만들어진 네. 거예요. 그렇죠. 2018년 이후로 가면 채널들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관심을 이렇게 뾰족하게 깎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독을 안 해요. 예를 들어 먹방을 내가 구독한다. 그러면 이미 나는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원래 먹을 걸 관심 있는 사람은 먹방 유명 유튜버들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새로 나온 사람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뭘 한다. 이 사람을 굳이 구독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저는 떡볶이만 죽어라 파겠습니다. 그러면 떡볶이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구독을 해요. 이런 떡볶이 저런 떡볶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떡볶이 말고 너무 매워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확장이 가능한 거지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하면 지금 구독자들은 안 해요. 이 2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원래가 새롭게 써야 되는데 8년 전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놓고 그걸 새롭게 써야 되는데 그걸 그냥 죽은 유튜브를 잡고 다시 이제 콘텐츠를 탑재해서 1년을 200개를 넘게 썼는데도 그게 이제 1000명이 이제 겨우 넘었어. 기존의 동영상과 기존의 구독자가 아까워서 그러는 건데요. 예. 그거 말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순식간에 얘를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 천직 여행, 천직 인터뷰도 바꿔야겠습니다. 아직 안 올렸는데 새로 올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천직을 찾는 것인가 인터뷰인가. 하다 보면 이제 천직보다 인터뷰에 더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도 되게 해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럼 천직은 아니지만 일단 인터뷰를 해보자. 이런 네.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포커스를 천직에 맞춰요. 대한 천직을 할 것인가 인터뷰를 할 것인가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네. 그래야지 그럼 심사임당 같은 경우가 네. 되게 유명한 유튜버잖아요. 처음에 한 20개 정도 한 거 아세요? 육아 이것저것 그러니까 많이 육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하다가 그걸 한 채널에 한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네. 파보다가 안 되면 버리고 안 되면 버리고 그러다가 터진 게 지금 재테크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2세대에서 맞아요. 지금 채널이 저는 계속 제 주장은 종합 채널이야 이렇게 했었는데 고민 좀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관리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네. 다 했었는데 블로그도 저는 제가 운영할 때는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음. 그랬었는데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식사하면서 나중에 네. 노하우를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심지어 제 시안책방도 네. 책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과학도 있고 인문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원래 줄여요. 더 책도 네, 인문, 전문화 고전 뭐 이런 식으로 기술 아, 이런 이게 식으로 줄여야지 사람들이 구독을 좀 더 잘 오히려 하는데 더 그럴 수가 있구나. 저는 그냥 종합서점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수익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대표님의 연간 수익 중에 유튜브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유튜브도 하시는 분도 궁금하고 사실 그 외에 다른 수익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체 수익이 아니면 유튜브 수익? 전체와 유튜브. 근데 전체 수익은 또 이렇게 괜히 얘기했다가 세금 조사도 받을 수 아, 있고 예, 대략적으로 아니어도 그냥 이런 예. 정도. 그러니까 택시를 탈 때 얼마쯤 나올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네. 이게 얼마쯤 되지 뭐 그런 생각 네. 없이 그냥 타고 싶을 때 탈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만 가지고 하면 택시를 못 타는 거죠. 그렇죠. 유튜브만 가지고 하면 절대 택시를 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의 수익은 진짜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정보성 채널은요. 네. 이게 조회수라는 조회수 거예요. 자체가 많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정보성 채널은 조회수보다 구독자가 많아요. 네. 반대로 이제 좀 재밌는 채널은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구독자가 워낙 많은 거죠. 네. 아니 반대인가? 네. 그렇지 반대지. 네. 구독자는 적은데 조회수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아이유과당 이런 동영상 있었거든요. 200만이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유튜브 책 한참 쓸 때 이런 거는 구독자가 얼마라고 들어가 봤더니 2천 몇 명?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떠가지고. 이 영상 보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라서 약간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것들은 조회수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는 구독자 베이스가 아니라 조회수 베이스예요. 그 수익은요. 그럼 내가 유튜브 수익을 누리려면 이제 조회수를. 어그로 끄는 네. 어그로 끄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사실 정보성 채널은 신뢰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보성 채널은 이 구독자 수의 광고 수익보다는 네. 이 사람은 이쪽이 전문가구나. 그래서 강의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렇게 연결되는 수익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맞고요. 둘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유튜브 수익 자체는 적지만 나름 이렇게 이 관공서랑 뭘 하는 그죠, 것도 브랜드.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서점이랑 뭘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수익이 사실 훨씬 많죠. 이거를 유튜브 수익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네. 근데 유튜브로 인한 수익이 어쨌든 많으니까 파급에 이제 연관성이 이차, 있는 거죠. 네. 유튜브로 인한 2차 수익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한숨을 쉬는 건 이제 제 거 생각하면서 지금 한숨 쉬는 거고. 급격하게 어려워지셨어요. 아니 저는 저 대표님하고 다르게 좀 성실하기 때문에 하면 꾸준하게 하긴 하는데 성과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인터뷰 때문에 그분들 바라보면서 이런 통찰력으로 메타버스 책도 집필하게 되셨는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특성이라고 할까? 보셨을 때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없다. 네,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쫑팬이고 네. 어떤 사람은 너무 거칠고 네. 그런데 그게 그 자신의 어떤 운과 때가 되게 잘 맞은 거예요. 네. 타이밍이. 그러니까 그런 성격에도 뭐가 됐고 여기도 네. 뭐가 됐는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운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맞지도 않는데 네. 나는 성실한 사람이 아닌데 네. 아침에 일어나는 성실한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네. 그러면 나는 새벽에 이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막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네. 저는 그냥 자신한테 맞는 것들을 열심히 파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면 제가 만나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공통점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최적화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다워야겠죠. 대표님 말씀도 잘하지만 인터뷰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터뷰 노하우도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일단 그 인터뷰 노하우. 일단 제가 계속 얘기하는 상대방의 편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네. 내가 하면요. 네.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거를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이거 내 얘기를 자꾸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해줘야지 그 인터뷰가 되게 잘 돼요. 역시 강의도 인터뷰도 사실은 뭐 기업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상대를 움직이도록 관심사를 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좀 이상적인 얘기라면 아주 현실적으로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방송에서의 노하우가 보통 이런데요. 이렇지 않으면 방송이 잘리거든요. 네. 이 사람이 뭘 물어봤을 때 반전되는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래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는 식으로 뭔가 그런데 이렇게 그런 시작을 느낌이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왜? 뭔데? 이렇게 보다가 이제 얘기를 가면은 얘기 메시지는 또 이렇게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게 약간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지금 하고 싶은데요. 지금 급하게 이제 강의를 가져야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어떤 분들이 보는지 잘 모르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거 같아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공의 비결을 얘기할 때요. 일단 해보라는 얘기 정말 많아요. 네. 실천해라, 유튜브도 만들어봐라, 뭘 하라. 근데 이런 거죠. 많이 할수록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늘어요. 20개를 하면은 그중에 10%라고 하면 내가 10개만 하면은 9번 실패하는데요. 20개를 하면 18번 실패하거든요. 그 충격을 견디기가 힘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네. 견디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령 우리 취업에 대해서 빗대어 생각해보면 내가 이력서를 썼어요. 서류를 보냈는데 18군데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생각해 5군데 정도를 탁 해가지고 그 중에 2-3군데 되는 그런 전략 정확하게 맞춰서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거를 알아봐 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30군데라면 3군데 되는 거고 40군데라면 4군데 되는 거예요. 10%라고 하면. 네. 대신 50군데라면 5군데 되지만 45군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견뎌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나의 실력을 측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을 찾는 거는 잘하는 사람, 굉장히 뭔가 갖추어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맞는 사람을 찾는 거다. 나는 맞지 않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떨어질수록 위축되는 게니까. 네, 준비가 안 됐구나 나는.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사회에서 과연 여러분을 제대로 평가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45군데 떨어질 수 있다. 거절당할 수 있다. 그게 나의 실력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그게 맞지 않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뭔가를 자꾸 트라이 하시면 조금 더 트라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실패가 들어서 안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이 대단히 공통된 접점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땐 되게 싫었어요. 뭐든지 하라는 말이 너무 싫었었는데요. 결국은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행운을 부른다. 아까 운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참 공감이 갑니다. 자, 긴 시간 끝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